네, 와우넷 스페셜로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강모 대표와 하는 와우넷 스페셜 그 9번째 시간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지난주에 너무 뜨거웠다. 이강모 대표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반기 완전 정복은 다 끝났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 그 2탄, 네. 2탄으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와우넷 스페셜의 주인공 이강모 대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지난주에 뭐가 이렇게 뜨거웠어 하시는 분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강모 대표와 먼저 갈 텐데 먼저 오늘 9강입니다. 9번째. 네. 9번째 강의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만나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우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큰 주제를 트렌드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누구나 이제 트렌드를 잡고 싶어하고 트렌드를 네. 빨리 읽어가고 싶은데 읽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을 수 있는 방법이요. 네. 뭐 먼저 힌트를 드리면은 미래에 대한 먹거리, 기업들에 대한 먹거리 투자. 결국엔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힌트를 저는 삼성전자에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강의 준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9강은 네. 삼성전자 완전 정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이제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주식 공부하시는데 네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펼쳐질 9강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과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표준 동화 전과, 네. 우리 학창 시절에 지금은 전과 네. 쓰나 안 쓰나 잘 모르겠는데 전과라는 이름으로 하반기 눈여겨봐야 될 섹터에 대한 모든 것을 쫙 다.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저희가 맞습니다.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수소. 수소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2차 전지, 그 엔터 네. 네. 이런 것들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반도체 얘기도 못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눈여겨본 조선해양, 요즘 굉장히 뜨거운 조선해양 얘기도 못했고 여러 가지 네.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우리 이강모 대표 요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느끼시나 봐요. 이제 9번째 시간쯤 오니까 많은 분들이 나 주목하고 있구나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우리 이강모 대표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시 후에 강의가 삼성전자니까요. 네. 삼성전자 강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는 살짝 숨겨 두시면서 네. 하반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네. 그렇죠?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거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도체 안에서도 AI가 더해지고 네. 로봇이 더해지고 뭐 네. 이런 반도체입니다. 자, 이 섹터 뭐라고 할까요? 오늘 또 전과점 좀 해부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네. 가요? 어떤 방법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그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당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반도체를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이 잘 돼야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증시 자체를 건강하게 다시 보려면은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을 만나야겠죠. 그러면은 가장 큰 조력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개선시켜야 되고, 그리고 앞서 보셨겠지만은 업황 개선,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반도체, 그럼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삼성전자로 비롯되는 반도체.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에 반도체, 이강모 대표는 하반기에 눈여겨볼 섹터 중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네. 저는 반도체가 이유, 네.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뭘까요? 그동안에 2022년도 때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가 이제 덜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닥을 통과한다는 시그널이 얼마만큼 이제 수요가 다시 회복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 타이밍을 사실 인텔이 인텔. 신제품이 언제 출시될까가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시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그 CPU에 대한 구매를 바로 즉각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과정에서
뭐 자재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는데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와서 기업들에 대한 구매가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네. 이런 내용들이 따라오면서 이제 올해는 반도체 수요가 좀 회복되는 것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따지고 있는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DDR4라는 디램 가격을 따지고 있습니다. 네. 뭐 8기가에서 16기가를 가장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가 이어지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반도체 DDR4에 대한 내용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DDR5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보통 이제 반도체는요 항상 언제나 네. 새로 나온 반도체가 무조건 좋습니다. 새로 나오면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기술을 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는요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에서 새로운 반도체 나온다 이건 세대 교체가 네. 100%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DR4가 아직도 쓰인다가 아니라 이제는 DDR4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DDR5로 100%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왜 좋으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판매 모델보다 네. 마진이 더 좋고 마진이 좋고. 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수혜가 확실히 크기 때문에 실적 전환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소비자에게 없습니다. 성능은 더 좋죠. 더 좋고 네. 가격은 더 저렴하고. 저렴하진 않죠. 아, 비쌉니다. 예. 아니, 그 회사 측에서는 마진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예. 저렴하다는 거, 더 비싼데 비싸게 마진 받는. 폭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마진도 있고 또 네. 제품을 소비자의 심리로서 접근해봤습니다. 울컥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에 DDR5에 대한 수요 회복이 네. 실적 전환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D램에 대한 모델이 기존에 있었던 DDR 모델이 아니라 HBM 모델도 이제 많이 곽강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1조 원 투자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비공개 IR까지 해서 HBM 투자 얘기를 설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D램 시장에서 전체 판매량의 10%가 채 안 됩니다. 네. 사실은. 근데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런데 마진은 워낙에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D램 판매의 10% 이상의 오,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팔아도 큰 돈이 되고 그리고 또 이 HBM 모델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실적의 하락을 턴어라운드 한다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HBM이라든지 DDR5에 대한 증설의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장비부터 또 부품, 소재 기업들 동반해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난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차세대 모델에 대한 변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쓰이는 부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반도체 가격 방어도 좋고 또 수요까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두 가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AI 반도체, DDR5. 네. 저희가 대박 천국 1부 네. 할 때 목요일 날 할 때 이런 얘기였어요. HBM 제발 보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네. 제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HB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세계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HBM은 지금 세계의 초기 국면인가요? 아니면 뭐 아주 초기죠. 아주 초기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가 1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점유율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의 전체 반도체 시장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실적으로 따지면 10%의 실적까지 나오니까 효과력으로는 10배 이상의 이제 뭔가 퍼포먼스가 크고 그래요. 그리고 시장 자체는 HBM에 대한 기술을 가장 먼저 투자했던 회사는 SK 하이닉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상당히 컸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SK 하이닉스. 근데 점유율만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10% 정도. 그 외의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시장 진입이 40대 50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거의 두 회사가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초기 국면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자체가 어느 기준에 맞추냐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팔렸다라고도 하지만은 저는 양사가 모두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초기 국면에 HBM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일단 대장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그 소식을 알고 네. SK 하이닉스의 비공개 IR, 네. 비공개로 마케팅을 할 비공개.
다음 날 공개가 다 될 텐데 비공개로 굳이 한 이유가 네.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네. 어쨌든 그만큼 뭔가 있는 듯한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네.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라고 한다면 어제까지는 SK 하이닉스고요. 그래요? 내일부터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유는 네.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 투자에 대한 진행은 SK 하이닉스가 기술도 빨랐고 초기 생산 진입도 빨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를 보게 되면은 증설에 대한 투자 능력은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이제 고객사 확보에 삼성전자가 이미 우리는 이걸 선점을 했나요?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고객사까지 다 만들어 놓고 네. 얘기를 했어요. 투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객사를 확정 지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9강의 주인공이 네. 삼성전자군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는 아. 삼성전자. 음. 삼성전자의 먹거리가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 강의에서 공개가 되실 내용은 강의에 공개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좀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네. 자, 그렇다면은 HBM 얘기만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HBM에 대해서 이제 관심, 중요해, 그래,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네. TV 보시면서 그래, 저거야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접근 방법이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앞으로 네. 어떤 대응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은 HBM의 모델이 어떤 기술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HBM 모델이요. HBM2 모델이 있고 HBM3 모델이 있는데 네네. 만드는 방식은 둘이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무조건 HBM3가 좋다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무조건 그러니까 기능은 좋습니다. 네네. 근데 팔리는 양을 봤을 때는 사실은 수요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요? 공급이 그래서 둘 다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HBM2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립칩 기술로 만드는 기술이고, 그리고 HBM3 같은 경우에는 TSV라는 기술로 만드는데 네. 두 가지 모두 다 장비가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해야 되고 지금 막 투입을 해야 되는 분야의 쪽입니다.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면 네. 여기에 이제 구리선으로 이제 전류를 네, 전달해서 네. 땁니다. 이걸 이제 구리선으로 묶어요. 근데 이제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워낙에 발전하니까 구리선을 통해서 묶는 전류 전달 자체도 길다. 더 빠르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붙여버렸습니다. 그 붙이는데 전류 전달을 공을 넣었어요. 공이요. 숄더볼이라고 해서. 숄더볼. 네. 그러면은 공에 닿는 면이 위와 아래 이 지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리 선으로 된 걸 구루. 그렇죠. 네. 구로 하게 되면 지름 크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만드는 게 플립칩이고 그거를 좀 더 촘촘히 쌓아 올리면서 그것조차 아깝다. 그래서 구도 빼고 아예 바로 바로 붙여버리는. 바로 붙여서 뚫어버리는. 네, 그리고 관통해서 전류를 전달하는 TSV가 이렇게 바뀌는 기술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미래를 좀 장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용량이 굉장히 커진다는 건 그만큼 로봇이나 네. 그렇죠. 이런 쪽에 아마 좀 많이 활용이 될 테니까 우리가 AI를 바라보고 로봇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종목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일단 두 가지를 모두 다 봐야 되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HBM3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HBM3의 TSV라는 장비가 앞으로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을 때 HBM 이야기와 함께 한미 반도체를 정말 강조 많이 했거든요. 며칠 전에 상한가하고 네. 난리 났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 이유다. TSV 관련해서 뭔가 이 접점할 수 있는 그런 본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 회사가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저는 이 반도체 업황이 전환됐을 때 기계 관련해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불어서 과연 HBM 만드는 데 공정에도 들어갈 것이냐, 네. 그 유무가 중요한데 저는 PSK 홀딩스가 그 기술 중에 하나이다. PSK 홀딩스. 네. 이 종목도 크게 올라간 이유가 명확한 거죠. HBM에서 장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부품이나 아니면은 소재 쪽으로 갔을 때도 반드시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꾸준하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요즘 너무 뜨거웠으니까 예를 들게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이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고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반도체 종목이 한미 반도체였거든요. 한 달이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지금은 저도 부담이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해서 이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4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부담이 돼서 신규 접근은 조금 지금은 기다릴 때이고요. 왜냐하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신에 이 종목이 크게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가격 지지를 확인하고 다음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중요한 거는요. 한미반도체 후속주를 또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증설 라인을 좀 만들 때 두 회사의 장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다양한 제품군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장비 회사들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장비회사. 뭐 흔히 말해서 음. 우리가 이제 모든 공정에 넣을 수 있는 턴키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 이제 증설을 하죠. 그래요. P3, P4, 이제 앞으로 P5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꾸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 들어갔던 회사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HBM, TSV에 대한 소부장 회사들 봐야 된다. 어떤 회사인지 여쭤보면은 다른 얘기 또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매주 네. 목요일 날 10시 네. 10시 공개해 주시나요? 제가 종목 한번 쫙 나열해서 네. 기술 이야기와 이제 종목 이야기들을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종목 이야기들을 건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꼭 봐야 되는 업종인 건 틀림없다. 맞습니다. 하반기 뭐 후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네. 바로 나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이야기 저희가 해봤고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요즘 조선해양이 네. 너무 뜨거워요. 네. 조선해양 보면은 이게 무슨 30년 주기 뭐 이런 네. 얘기 있고요. 네. 주식이 순환하는 건 10년 주기. 그리고 네. 뭐라고 할까요? 주문이 들어오고 뭐 네. 배에 대한 뭐 이 주기는 30년 주기. 뭐 이런 얘기가 뭐 있는데 네. 너무 얼마 전에 뜨거웠던 조선해양 네. 이었는데 요즘 네.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조선해양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선 4사가 모두 다 대규모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사들이 따내온 수주 물량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3, 4년치의 일감은 이미 쌓아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최근에 6월달에 FOMC를 지나고 또 시장의 수급이 좀 부진할 때 네. 지수가 내려온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선택했을 때는 실적주 볼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그래요. 또 보셔야 되는 섹터가 조선주다. 일감이 많이 쌓여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수주 물량으로 확인을 했고 특히나 조선사가 가장 좋은 이유는요. 일감을 많이 따냈다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다. 일단 첫 번째는요. 고가 경쟁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배에 대한 경쟁 그러니까 발주를 받기 위한 경쟁이 옛날에는 중국 국가 기업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가 경쟁 그렇죠. 치킨 게임 만들어도 적자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 밀어내지 않았나요? 중국이 태평양에서 네. 멈춰서서 AS 안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작년 한 2, 3년 네. 전에 엄청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두 번의 실수가 있었죠. 네네. 첫 번째는 고장이 났고요. 그걸 수리를 못했고 네. 두 번째는 납기를 못 맞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동량이 많아진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은 많았거든요. 뭐 항공이나 해운 쪽에서 화물 운송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따른 그래요. 발주가 많았고 그런데 급한 마음에 내 배를 빨리 주문해야 되는데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한국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옛날같이 저가 경쟁이 아니라 네네. 성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발주를 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지금 그래요. 성가 가격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실적에 엄청 도움이 된다. 좋아요. 그러면 네. 조선해양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보통 보면은 우리가 네. 실적, 조선해양은 누가 봐도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잘 네. 간다.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잘 가는 네. 업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강무 대표는 개인적으로 실적 대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네.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나요? 기대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훨씬 왜냐면은 주가에는, 지금은 실적 나올 거는 조선주 쪽에선 무조건 실적이 배경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감을 꺼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성과 가격에 대한 문제였는데 네.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조선 4사가 가장 많이 취득한 수주 물량들이 대부분 LNG 선박이에요. 아, 그렇죠. 마진율이 좋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배로 전환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격도 좋고 음. 그리고 친환경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에 대한 선택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LNG 선 운반선이나 LNG로 유통 이제 진행되는 선박이나 LNG 그 본행제 기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성화인텍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출발이 좀 늦긴 합니다. 네. 근데 충분히 이 종목은 장기간 만들었던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났다. 그래서 저는 동성화인텍과 같은 LNG 선박 기자재 기업들을 기대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뜨거운 조선해양 이 부분 뭐 실적이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어떤 대응 전략, 어떤 전략으로 조선해양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 목적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중장기. 네, 중장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펼칠 수 있는 전략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배열 구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네. 6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우상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단기간적으로 오늘 내일 뭐 짧은 이평선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네. 그 21선에 따라서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라고 한다면은 기간은 연말까지는 살아 있을 것 연말까지?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하반기 때 카타르 2차 프로젝트 그러니까 발주 네, 프로젝트가 네. 있거든요. 굉장히 대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0척이 넘을지 안 넘을지를 추산하고 있는데 넘지 않더라도 70척에서 그렇죠. 90척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물량이에요. 그렇다면 네. 지금 접근해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네. 카타르에서 있는 그 호재가 터지고 네. 나면 그때 익절을 하시면서 수고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이건 뭐 제가 생각한 방법이니까요. 정확한 방법 아닙니다. 어쨌든 조선해양 좀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네.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죠, 조선해양? 일단은 지금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업종이 또 남았어요. 건설기가 있고 네. 미용 의료가 있거든요. 네. 어느 쪽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해봤자 시간이 몇 분 못할 것 같아요. 네. 짧고 임팩트 있게 굵게 말씀해 주실 거 하고 아니면 네. 또 이번 주에도 반응이 좋으면 다음 주에 네. 또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요. 네. 어떠신가요? 건설기계를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요. 건설기계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제가 어, 지금 봤을 때는 네. 우크라이나에 네. 대한 뭐 재건,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중동에서 불어온 네. 새로운 도시에 대한 기대감, 네옴시티. 네옴시티에 네. 대한 기대감, 뭐 이 정도밖에 이 정도의 두 가지 갖고 건설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실질적인 어떤 뭐라고 네. 할까요? 오도가 떨어져 오도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방송에서 어제 실질적인 뭐 계약이나 이런 게 체결되는 소식이 크게 네. 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와 같은 키워드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주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가장 낮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좀 오랜 기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접근하는 건 저는 오케이입니다. 음. 근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와 있던 앞에 있었던 업종군들은 반도체를 못 벌다가 이제 반도체를 벌 수 그렇죠. 있는 턴어라운드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조선도 결국엔 실적입니다. 근데 건설은 아직 실적이 아니에요. 기대감이에요. 네. 테마적이라는 얘기거죠. 네옴시티 언제 시작할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혜택이 될까? 네.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건설 기업들은 아직 실적을 보는 때가 아니라 기대감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의 바닥은 저도 의심하지만 네, 네. 건설주를 보는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 네. 조금 더 뒤로 밀어 놓으셔도 그래요.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건설주는 네.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들은 건설주 관심이 있는데 언제쯤 들어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네. 언제쯤 들어가야 될까는 조금 더 밀어놓으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밀어놓는다라는 거는 언제까지 미루다는 건? 일단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 건설 사업에 바로 시행되는 때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부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다시 나올 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그렇죠. 내수 시장을 확고히
해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고요. 결국은 네. 국내 이슈로 어느 정도 네. 모멘텀을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 정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는 데 역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그래요? 이 확장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와 같은 테마적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그 흐름에 편승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내시고요. 그래요. 만약에 예전부터 1년 전, 2년 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팔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금 더 좀 시간을 뒤로 밀어두고 건설 업황이 좀 좋아질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섹터의 종목을 교체하는 네. 거죠. 섹터를 아까 네. 말씀해 주신 HBM을 품고 있는 반도체 네. 쪽으로. 전략적으로 말한다면은 물려있던 사람들은 한 번에 정리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일부만 좀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왜 들고 가냐면은 그동안에 작년에 이 건설주가 힘들었던 거는 폭발적인 뭐 분양 시장이 좋았다는 거 떠나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아,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또 이제 체질 변화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 개선에 대한 시기가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은 한 번에 다 정리하지 마시고 그래요. 조금 더 회복을 기다려보자. 뭐 오늘 또 시원하고 명쾌합니다. 오늘 또 다 못했네요. 오늘 저희가 반도체 했고요, 조선해양 했고요, 건설계 세 개밖에 못하네요. 우리가 암만 빠르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세 개밖에 못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게 말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종목 얘기까지 하면 저희가 다른 업종을 아예 못해서 네. 종목 얘기를 못했는데, 자, 이런 종목 얘기 포함해서 늘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네. 시간이 모자라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은 또 뭐 꼭 해주셔야 될 얘기도 더해졌습니다. 그 얘기 이외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바이오 이야기,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이야기,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의 AI 산업 이야기를 건네드릴 것이니까 많은 분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산업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있는 이강무 대표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후 10시입니다. 또 오전부터 네.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수 네. 있어요. 오후 10시니까 시청자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이강무 대표의 또 아주 소중한 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고 꼭 들어야 될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그 삼성전자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이강무 대표의 9번째 강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나무보단 숲을 보란 말이 있죠. 어떤 투자에서든 큰 흐름을 읽고 미래 산업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메가 트렌드 분석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두 번 오지 않을 최고의 텐베거를 위해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코스피를 이기는 트렌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주식시장 트렌드 세터들의 필수 코스, 와우넷 스페셜 이광무 파트너와의 9번째 시간, 코스피를 이기는 열쇠, 미래 산업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파트너입니다. 자, 매주 트렌드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트렌드 교육 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들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나타나는 텐베거 종목, 이 텐베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트렌드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봤고, 그리고 타이밍을 잡는 차트에 대한 포인트도 잡아봤고요. 이제는 이 트렌드에 가장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미래 산업, 미래 기술을 준비하자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앞으로에 대한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번째 강의 주제를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를 이기는 열쇠, 미래의 산업.
자,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를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먹거리는 누구에게 찾아야 될까? 우리가 상상 속에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그리고 생산을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투자 주체를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죠. 자, 대한민국은 고로 삼성이다. 삼성이 대한민국이다. 라는 명칭을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는 가장 쉽게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비롯해서 주요 그룹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의 삼성은요, 상당히 새롭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 이유는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해서 삼성이 재편되고 있죠. 그리고 삼성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또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버텼던 삼성이 앞으로 다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은 최근 동안에 삼성전자가 투자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다음 투자가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삼성이 IT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도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힌트를 찾을 것인가?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제품이 나오면은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삼성의 조직 개편 소식을 눈여겨봅니다. 매년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달 중에 매년 다음 해를 위한 조직 개편 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이 그룹사에 대한 임원 발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 혹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인물 사진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은 이제 회장 등극을 했지만은 과연 이 그룹 승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으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아래에 있는 부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2012년도 12월 달 발표되었던 13년도 조직 개편안을 가져왔는데요. 과거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서가 IM 사업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DMC 사업부라고 해서 IM 사업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해서 CE, IM, DS 부분이 확고하게 3대 체제로 좀 전환이 되었고요. 자, 내용은 일단은 가전 쪽과 IM, 모바일 쪽에 대한 팀 부분들을 좀 더 격상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중요한 부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기억이 나십니까? 삼성전자가 새로운 시장의 흥행을 준비했던 게 삼성전자가 12월 달 또 2012년 또 13년 때 갤럭시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죠. 이런 내용들이 조직 개편안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비자 가전 쪽의 의료기기 팀이 의료기기 부서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부로 격상이 됐어요. 제가 뒷부분에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의료기기 사업부, 그동안에는 삼성 메디슨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했었는데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M&A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이 돼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진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조직 개편안에 나온다. 자, 다음도 볼까요? 자, 2014년도에도 부서에 대한 오너, 임원진들은 그대로 존재를 했는데 중요한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IM 부분에서 이미징 사업부, 빅데이터 센터, 그리고 DS 부분에서 솔루션 개발, 그리고 모뎀 개발 실장. 이 부분들이 좀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자, 무엇을 뜻하냐면요.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 스마트폰의 가장 큰 경쟁 중에 중요한 기술, 지금까지도 많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매년 갤럭시 시리즈가 발전할 때마다 높아지는 화소 경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카메라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힘을 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요. 자,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칩.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냉장고는 냉장 기능과 냉동 기능만 잘하면 됐죠. 그리고 TV는
화면 송출만 잘했으면 됐습니다. 화질이 좋고요. 그런데 지금의 냉장고와 세탁기는 또 TV는 그렇지가 않죠. 이들 가전제품들이 스마트 가전으로서 다시 한번 시장에 흥행을 했습니다. 자, 그 사업부의 시작이 SOC, 시스템 온칩이라고 해서 가전 사업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혹은 시스템 가전제품에 대한 모델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부분들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에 와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이 단순하게 온오프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가전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가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시스템 칩들이 상당히 수요가 크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향후에 파운드리 시장 공략까지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2016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이 사업부입니다. 사업팀 단위로 격상이 됐는데 전장 사업부예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죠. 전장 사업에 대한 팀은 기존의 LG전자가 먼저 시작했지만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시작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익숙한 산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역시나 이제 새로운 조직 개편에 의해서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관심. 이 내용은요, 얼마 전에 현대차 쪽에 삼성전자가 차량, 카 인포테인먼트 쪽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스토리를 만들었다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2018년도인데요. 이때는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사업 지원 TF팀이 지원이 됐고 경영 지원실에 대한 팀이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엇이 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 버금가는 기존에 있었던 실세 권력이 다시 재편이 됐어요. 부회장 삼톱 체제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때는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이 때문에 지배구조 관련해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고 있느냐? 삼성물산. 이 시기 때부터 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이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조직 개편 안에 하나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부서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서에 라인이 만들어지는가, 부분의 새로운 사업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8년도 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자, 지금 주요 부분의 대표 임원직도 보시게 되면은 김기만 시장, 사장, 그리고 김영석 사장, 고동진 사장. 이 3대 체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반도체, 가전, 모바일 쪽에서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전장 부품 쪽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가전 쪽에서는 인공지능 AI 센터에 대한 존재, 그리고 IM 쪽에서는 5G에 대한 시대가 준비가 되었죠. 2018년도 12월 달에 처음 세계 최초로 기업형으로 5G가 개통이 되었고요. 그리고 19년도 상반기 때 상업용으로 5G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먼저 소개됐던 게 2017년도 11월, 18년도 조직 개편이었다. 이런 관심으로 가져야 여러분들이 삼성에 대한 먹거리를 준비하고 그 먹거리가 결국엔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스토리를 만드시면요, 기술에 대한 동향 알아볼 수 있겠고요. 기술에 대한 동향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종목을 찾는 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술을 알아보는 것과 기술이 통하는 시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템버거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매년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을 안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때 관심 있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자, 삼성 리서치가 다시 한번 부활을 했는데 삼성 리서치에 대한 부활은 2018년도 말 조직 개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상반기 때부터 해서 리서치 팀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삼성의 새로운 R&D
개발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사업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 미래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삼성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거는 AIS 센터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NFT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만 본다 한다면 삼성은 상당히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조직 개편으로 넘어가는 형태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삼성이 한다면 대한민국의 먹거리다라는 것에 의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분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앞에서 제가 2015년도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부에 대한 존재 이야기부터 해서 삼성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 이야기 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임원진이 삼성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이후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바이오 시작 대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해왔죠. 세계 최대 바이오 의탁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앞으로도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관심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생산에 대한 기반이 아니라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같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상당히 앞으로 삼성 바이오에 대한 산업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말 눈에 띄는 섹터 중에 하나가 삼성이 전장 사업 쪽에 뛰어든다. 이 내용이 2018년도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5G에 대한 상용화에 대해서 삼성의 조직 개편에서부터 먼저 알려줬다. 우리는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향보를 보시게 되면요. 2020년도, 이제 19년도, 20년도,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전국에 의해서 삼성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사업부는요. 2021년도에 로봇 사업팀에 대한 격상이었습니다. 사업부로 승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로봇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사글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은 로봇 분야에서 대규모 M&A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할 것이다라는 것이 의심되지 않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티스에 대한 시작을 통해서 향후에 삼성전자 그룹이 로봇 산업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갈지 이 또한 삼성전자의 미래의 먹거리다. 그러면 로봇 산업이 앞으로 발전됐을 때 어떤 과정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상업화로 산업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들 보시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일을 알아냈으니 이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로봇 산업이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모두 다 의심되진 않을 것 같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로봇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제가 향후에 또 준비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 로봇 산업에 대한 존재인데 그러면은 로봇 키워드로 했을 때 연상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신에 대한 환경부터 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산업 자동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서비스형 형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내용들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또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요. AI 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로봇 산업으로서 시작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존재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핫했던 키워드가 AI 산업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흐름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AI 산업의 가장 첫 번째는요.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비자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편의성이 높고 또 편리한 또 익숙해지는 산업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일단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발전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 산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산업들,
제가 이 내용들로 가지고 AI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요 소프트웨어 또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컴퓨터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뛰었죠. 지금은 그래서 AI 산업에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반도체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AI 산업에 대해서 연결고리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다면은 앞으로 로봇 산업부터 해서 자율주행, 그 밖에 각각 중요한 제품군에서 AI 기능이 더해지는 것.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로봇과 AI,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의 먹거리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요 그룹에 대한 투자가 같이 더불어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요. 일단은 가전사업부를 주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전사업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로봇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LG전자도 삼성전자도 산업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보스타, 로보로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의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M&A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 쪽에서 볼 수 있는 로봇 형태뿐만 아니라 산업 자동화에서 볼 수 있는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AI,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도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몇 해 전에 로봇 전문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이를 통해서 새로운 IT 산업에 대한 진출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AI 산업과 또 앞으로 향후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본다고 했을 때 또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네이버와 같은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제가 한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이 5G의 가장 큰 목표는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큰 목표는 자율주행. 그러면 자율주행이 되었을 때 가장 득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에 자율주행이 된다면 내가 핸들에서 손을 놓고 탄다면은 무엇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보시죠. 저는 광고 기업들이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운행 중에 손을 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정보를 찾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펼쳐지는 광고 수익. 그러면 가장 유리한 기업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미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에 대한 투자를요, 구글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바이두와 같은 SNS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시점이 빨리 앞당겨주면 좋겠지만 충분히 자율주행에 대한 연상을 해본다면 기술에 대한 동향으로 인해서 돈 벌 수 있는 이야기들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저는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이렇게 기술에 대한 동향,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먹거리로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과 AI 산업 안에서 아마존과 테슬라 모터스 기업도 상당히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큰 물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걸맞게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뭐 운반 로봇이라든지 산업 자동화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UAM, 드론 택배에 대한 내용들도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는 얼마 전에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기업인 줄 알았지만은 우주 항공 산업도 하고 있고 또 AI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개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그룹도 충분히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처럼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로봇 산업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알아봤으니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로봇 산업에 대한 기술 동향, 그리고 산업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차츰 바뀌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죠. 지금 챗봇,
챗 GPT에 대한 존재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AI 투자 새롭게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5대 그룹에 대한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중요한 기업들, 그룹사들에 대한 조직 개편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그것은 그 그룹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룹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들, 새롭게 편입되는 산업들, 그게 새로운 미래 기술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한 교육 강의 상당히 의미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동안에 저는 삼성전자를 정말 중요하게 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삼성전자하고 저는 또 새롭게 준비하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자, 이 모습은요, 여러분들 현대차의 홍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인 사진입니다. 자, 현대차는 현대차 자동차 그룹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눈에 보이는가요? 앞에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도로 주행하는 셔틀이 보이긴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날아다니는 자동차 UAM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요. 현대차의 미래 그림이에요. 현대차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UAM 사업이 현대차의 새로운 먹거리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저는 더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현대차 그룹은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만들긴 하지만 그 안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은 사실은 철강 아니면 합판, 기계 기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자부품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부속품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면요. 전동 부품, 전자 부품이 80%가 넘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는 IT 제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현대차는요.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투자 스토리를 아주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의 IT 부분에 대한 진출,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전기차 2차 전지 충전이라든지 그리고 충전소에 대한 투자 이런 내용들이 현대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로봇 산업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현대차는 UAM 사업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모빌리티 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요. 작년에 CES에서 정의성 회장이 UAM 사업에 대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브리핑하는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현대차의 먹거리 앞으로에 대한 기술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현대차를 바라보자. 현대차가 투자하는 것 상당히 의미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많은 그룹사에 대한 체질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효성, 롯데, 그리고 SK, LS, LX 이와 같은 기업들이요.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저는 초창기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효성과 그리고 한화그룹이 가장 빨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는요 수소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에 대한 재료 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죠. 포스코는 과거에 철강 회사로만 기억했던 이 회사가 이제는 더 이상 철강 회사로만 보진 않습니다. 재료 회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회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수소 밸류 체인에 대한 관심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코스피를 이기는 미래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룹사의 조직 개편과 포트폴리오를 보자.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언제든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하반기, 내년 앞으로 이어지는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미래의 기술 사업은 무엇일까? AI,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리고 향후에
에너지, 융합 에너지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미래 기술을 알아보는 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고 그 트렌드를 통해서 템베거 주목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하나하나 세세한 트렌드에 대해서 기술적인 동향과 내용을 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네, 다음 시간에는 그 트렌드를 활용한 세계의 투자자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는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트렌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바로 내일 또 준비를 또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미래 산업과 기술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여러분을 위한 와우넷 스페셜의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3490-4409번으로 전화하시면 이광무 파트너의 트렌드 투자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어떤 투자에서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트렌드 투자의 눈을 길러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가 여러분이 계좌를 보며 활짝 웃게 되는 그날까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